새벽 5시 서울 강동구 낡은 아파트 단지. 수레를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75세 강산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힌 채 걷고 있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때로 얼룩져 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박스를 집어 올립니다. 으윽,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요. 같은 시각, 또 왔네 저 거지 영감. 아파트 정문. 고급 외제차가 멈춰섭니다. 68세 오명이가 내립니다. 밍크 코트를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 재개발 대책위원장, 이 아파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자. 그녀가 폐지 수레를 끄는 강산을 발견합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또 왔네, 저 거지 영감. 여기가 오명이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요. 성큼성큼 우리 아파트 품위 다가갑니다. 떨어뜨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아, 거기. 강산이 고개를 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쓰레기를 뒤져요? 오명이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집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아파트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몇몇 주민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강산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럼 됐어요? 오명이가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알아요? 재개발되면 평당 8천만 원짜리 아파트예요. 8천만 원. 거지들이 돌아다니면 집감 떨어진다고요. 강산의 주먹이 떨립니다. 하지만 꾹 참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4글자를 적습니다. 히. 당신 뭐야? 같은 거지가 무슨 수로? 지금 내 이름을 왜 변호사비도 없을 적어요? 텐데? 오명이가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설마 고소라도 할 건가요? 좋아요, 해보세요. 당신 같은 거지가 무슨 수로 나한테 대들어요? 변호사 선임비도 없을 텐데. 하하. 강사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수레를 끌고 골목 밖으로 나갑니다.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오명이는 콧방귀를 뀌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계단. 강산이 폐지 수레를 끌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빠른 발소리. 팍! 누군가 강산을 밀었습니다. 으악!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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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집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힙니다. 피가 흐릅니다. 다행히 병원 생명에는 응급실. 지장이 없네요. 기억은요? 의사가 할아버지 CT 기억은 사진을 돌아오십니까? 보며 언제 고개를 돌아올지 장담할 수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행히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40대 남자가 묻습니다. 강산의 손자 강준혁입니다. 기억은요? 할아버지 기억은 돌아오십니까?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침대 위 강산은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준혁이 할아버지, 침대 제가 옆에 말렸어요. 앉습니다. 이런 위험한 할아버지의 시간을 손을 잡습니다. 오명예! 거칠고 갈라진 손, 폐지를 주우며 생긴 상처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런 위험한 실험은 하지 말라고. 그때 강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준혁이 깜짝 놀라 얼굴을 가까이 댑니다. 강산의 입술이 떨립니다.
히.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6개월 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 대한건설 자산 1조 2천억 원 국내 10대 건설사 75세 강산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회장입니다. 5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남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장실, 50층 꼭대기,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강산이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겁습니다. 준혁아, 아들 준혁이 들어옵니다. 45세, 대한건설 부회장. 네, 아버지.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준혁이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강동구 재개발 프로젝트 맡고 있지? 네, 3,000세대 규모입니다. 강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어제 주민 간담회 보고서를 봤다. 세입자들 민원이 40건이나 되더구나. 재개발 후 갈 곳이 없다고.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저희 회사 권한 밖의 일이라서 주민 대표들이 임대 아파트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내가 왜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아니? 준혁이 잠시 망설입니다.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강산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도 한때는 가난했어. 판잣집에서 살았지. 비 오면 빗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놨어. 그때 다짐했어. 내가 성공하면 서민들 위한 집을 짓겠다고.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높아서 임대 아파트 만들면 수익성이. 강산이 손을 듭니다. 알아. 하지만 궁금하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돈만 쫓고 있는 건지.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강산이 서랍을 엽니다. 낡은 옷가지를 꺼냅니다. 때 묻은 작업복, 구멍난 장갑. 준혁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나석 달만 폐지 주울 거다. 네. 준혁이 벌떡 일어섭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75세에 무슨 폐지를. 위험합니다. 내가 직접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겠어. 강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우리 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폐지 줍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입자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준혁이 머리를 감쌉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만약 다치시기라도 하면. 괜찮아. 강산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너만 알고 있어줘. 일주일 후 새벽 5시 강동구 낡은 아파트 단지. 강산이 폐지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30년 된 낡은 단지. 대한건설이 재개발을 맡은 바로 그곳.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강산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자, 시작이다. 과연 이 사람들은 약자를 어떻게 대할까? 골목 귀퉁이에서 준혁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첫 번째 주, 강사는 매일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박스, 신문, 캔. 무겁습니다. 손이 까집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주민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무심히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피해갑니다. 강사는 조용히 관찰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입니다. 청소일 나가는 옷차림입니다. 아저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머니가 호빵 하나를 내밉니다. 따뜻합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강산이 감사히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저도 폐지 주울 뻔했는걸요. 남일 같지 않아서.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사세요? 네, 30년 됐어요. 세입자로. 근데 이제 쫓겨날 거예요.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못 받고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나이 70에 또 이사를 다니려니 막막해서요. 강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회사 때문에. 할머니, 혹시 재개발 주민 대표한테. 에이,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손을 휘휘 젓습니다. 그 오명희 회장 아세요? 부녀회장요? 네, 그 사람이 세입자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주민 설명회 때도 세입자는 나가라고 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한테 푸념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산이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납니다. 강산은 주먹을 꽉 쥡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 앞 고급 카페, 오명희가 다른 부녀의 임원들과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건설 쪽 내부 정보 알아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 재개발 보상금 예산이 생각보다 많대요. 우리가 좀만 더 세게 밀어붙이면 가구당 1억 5천만 원은 더 받아낼 수 있어요. 우와, 임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오 회장님 최고. 근데 세입자들은요? 한 임원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 갈 곳이 없다던데. 오명희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집주인도 아닌 주제에. 빨리 나가면 되죠. 우리 보상금만 높아지면 그만이에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원래 주인인데. 세입자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명희가 커피를 홀짝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같은 시각, 대한건설 본사, 준혁이 프로젝트 담당 팀장과 회의 중입니다. 부회장님, 주민 대표 쪽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보상금 증액 요구인가? 네, 평당 4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현재 감정가가 2천만 원인데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팀장이 난처한 표정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봅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건 주민 대표들이 반대해서. 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세입자 400가구잖아. 그 사람들 2주 대책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 못해. 임대 아파트라도 만들어. 네. 하지만 수익보다 사람이 먼저야. 준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 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준혁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동구 방향을. 아버지, 괜찮으신가? 2주가 지났습니다. 강사는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재개발 주민 설명회. 일시 3월 15일 오후 7시. 장소 커뮤니티 센터. 강산이 공고를 바라봅니다. 드디어구나. 내가 직접 보고 듣겠어. 3월 15일 저녁. 커뮤니티 센터. 주민 300명이 모였습니다. 앞쪽에는 대한건설 직원들, 뒤쪽에는 주민들, 맨 뒤 구석. 강산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한건설 이사가 단상에 올라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프로젝터가 켜집니다. 화면에 재개발 조감도가 나타납니다. 이번 재개발은 총 5,000세대 규모입니다. 평당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앞줄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섭니다. 오명희입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2천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다른 지역은 4천만 원씩 주던데요. 다른 부녀의 임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맞아요. 너무 적어요. 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가 잘못됐어요. 오명희가 끼어듭니다. 다시 평가하세요. 아니면 우리 동의 안 해요. 주민들이 술렁거립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입니다. 특히 세입자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할 권리도 없다는 듯 논쟁이 15분째 계속됩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떨리는 손이 올라갑니다. 70대 할머니. 강산이 호빵을 받았던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오명희가 돌아봅니다. 짜증스러운 표정. 뭔데요? 저희 같은 세입자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사 갈 곳이 없는데 임대 아파트를 좀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잠시 정적. 그리고 오명희가 코웃음을 칩니다. 임대 아파트요? 여기가 무슨 영구 임대단지예요? 몇몇 주민들이 킥킥거립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하지만 저희도 20년 넘게 20년을 살았으면 어때요? 오명희가 잘라 말합니다. 집주인도 아닌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설명회까지 기어들어와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글썽입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이면 집을 사야죠. 오명희가 비웃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시면 돼요. 여긴 재개발되면 평당 8천만 원짜리 아파트예요. 거지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뒤쪽에서 강산의 주먹이 떨립니다.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강산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천천히, 묵직한 발걸음.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저기, 누구야? 폐지 줍는 거지 아냐? 오명희가 강산을 봅니다. 눈을 찌푸립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강산이 단상 앞까지 걸어갑니다. 회장님이 직접 폐지 줍는 노인 차림으로
오명이가 비웃습니다. 주민도 아닌 주제에 왜 나와요? 당장 나가세요. 강산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도 이 동네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매일 이 아파트를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강산이 주민들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20년, 30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나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오명이는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녀가 소리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데 가서 살면 되죠. 오명이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여긴 재개발되면 고급 아파트예요. 평당 8천만 원짜리. 거지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강산이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당연하죠. 오명이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합니다. 당신 같은 폐지나 줍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떠들어요?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요. 몇몇 주민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강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연필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세 글자를 적습니다. 히. 오명이가 보고 웃습니다. 뭐야? 내 이름을 왜 적어요? 설마 고소라도 하려고요? 해보세요. 당신 같은 거지가 무슨 수로. 강산이 수첩을 덮습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명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걸음, 50년을 버텨온 남자의 걸음, 뒤에서 오명이의 목소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강산이 커뮤니티 센터를 나옵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빠른 발소리, 강산이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세게 밀었습니다. 쿵, 몸이 계단을 굴러떨어집니다. 쿵, 쿵,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철컥, 안경이 깨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강산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단 위에서 오명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습니다. 놀란 표정. 하지만 곧 차갑게 변합니다. 황급히 돌아섭니다. 도망칩니다. 잠시 후 비명소리. 사람 살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세입자 할머니가 달려옵니다. 강산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CT 촬영 급히. 복도에서 준혁이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아버지. 간호사가 막습니다. 보호자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술 중이십니다. 준혁이 벽에 주먹을 칩니다. 젠장.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3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집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피곤한 얼굴. 준혁이 달려갑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다만 뭡니까? 다만 뭡니까?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부분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지혈은 했지만 뇌에 타격이 심했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빤히 봅니다. 기억은요? 아버지 기억은 괜찮으십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준혁이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 붕대, 온몸에 멍, 산소 마스크. 준혁이 침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폐지를 주우며 생긴 상처들. 아버지, 목이 메입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런 위험한 실험. 그때 강산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흐릿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벌떡 일어섭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강산이 준혁을 바라봅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저예요, 준혁이요. 아들 준혁? 강산의 눈에 혼란. 강산이 중얼거립니다. 누구? 아들. 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강준혁? 대한건설 부회장. 강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대한건설. 내가 무슨 여기가 어디? 준혁이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의사가 들어옵니다. 차트를 확인합니다. 예상했던 증상입니다. 최근 5년간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직, 재개발 프로젝트, 폐지 주운 것까지 모두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명이도 그 여자가 밀었다는 것도 기억 못하시겠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혁이 복도로 나옵니다. 벽에 기댑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오명이 일을 갑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합니다. 저예요, 부회장입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CCTV 확보하세요. 오늘 저녁 7시 강동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계단 쪽 CCTV.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건설 본사 회의실. 준혁이 비서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 부회장님, CCTV 확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돌립니다. 화면에 계단 영상. 시각 오후 8시 23분. 강산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혁이 숨을 죽입니다. 화면 속, 뒤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빠른 걸음, 하이힐 소리, 여자입니다. 밍크 코트, 오명이. 그녀가 강산 뒤로 다가갑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뻗어 강산을 밉니다. 세게, 쿵. 강산이 계단을 굴러떨어집니다.
화면 속에서 오명이가 잠시 멈춥니다.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강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명이가 황급히 돌아섭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사라집니다. 준혁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오명이의 얼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여자, 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살인미수입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준혁이 잠시 생각합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니다. 아니, 일단 기다려. 아버지 상태부터 지켜봐야 해. 하지만 이 영상은 철저히 보관해.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강산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강산이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휘청거립니다. 어지럽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물리치료사가 부축합니다. 강산이 창문을 바라봅니다.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제가 왜 여기 있죠? 강산이 묻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대답합니다. 누가 밀었다던데 기억나세요? 강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계단을 내려가던 것만. 그 뒤로는 까맣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차트에 기록합니다. 역행성 기억상실 지속. 문이 열립니다. 준혁이 들어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컨디션 어떠세요? 강산이 준혁을 봅니다. 여전히 낯선 얼굴. 당신이 내 아들? 네, 강준혁입니다. 대한건설 부회장.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예요. 강산이 어리둥절한 표정. 내가 회사를. 준혁이 침대 옆에 앉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혹시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가 뒤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강산이 눈을 감습니다. 기억을 더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어두웠고 계단이 가파랐고. 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역시 기억을 못하시는구나. 2주 후 강산이 퇴원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공간. 거대한 저택. 강산이 거실을 걸어다닙니다. 모든 게 낯섭니다. 여기가 내 집? 네, 아버지. 준혁이 대답합니다. 50년 전에 지으신 집이에요. 강산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봅니다. 젊은 시절 자신,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 제가 정말. 강산이 사진을 만집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네, 맨손으로 시작하셨어요. 준혁이 다가섭니다. 판잣집에서 사셨죠?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한건설이 탄생했습니다. 강산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나도 한때는 가난했구나.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립니다. 준혁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었던 사람 찾았습니다. 강산의 눈이 커집니다. 누구지? 오명이라는 여자입니다. 강동구 재개발 현장 부녀회장. 준혁이 CCTV 사진을 꺼냅니다. 강산이 사진을 봅니다. 오명이의 얼굴. 이 여자가. 강산이 사진을 응시합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무언가. 아버지, 이 여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살인 미수죄로. 강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지. 나를 죽이려 했으니.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살인미수 사건.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원고석에 강산이 앉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피고석. 오명희가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옷. 하지만 얼굴은 창백합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섭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강산대 오명희 사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섭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스크린이 켜집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 속 오명희가 강산을 밉니다. 쿵! 강산이 계단을 굴러 떨어집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어머, 세상에. 오명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변호사가 속삭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원고를 계단에서 밀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오명희를 봅니다. 피고인 변론하십시오. 오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실수였습니다. 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판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CCTV를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고 고의로 밀었습니다. 오명희가 입을 다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재판이 휴정되었습니다. 복도. 강산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혁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강산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뭐가요? 저 여자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준혁이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강산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 폐지수레, 골목길, 할머니의 얼굴, 호빵, 아저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누군가의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강산이 벌떡 일어납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준혁이 넣어둔 물건들, 사고 당일 가지고 있던 것들, 낡은 수첩. 강산이 수첩을 펼칩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오명희. 자신의 필체. 강산이 수첩을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른 메모. 세입자 400가구. 갈 곳 없음. 임대 아파트 필요. 다음 페이지. 할머니 마이너스 호빵. 따뜻한 사람. 강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정.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원고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준혁이 일어서려 합니다. 그때 강산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강산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재판장님,
강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여자가 왜 저를 밀었는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방청석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강산이 수첩을 꺼냅니다. 제 수첩에 적혀 있더군요. 세입자 400가구, 갈 곳 없음, 임대 아파트 필요. 검사가 놀란 표정. 제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강산이 방청석을 둘러봅니다.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가난했으니까요. 오명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산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 여자는 그런 저를 거지라고 했겠죠. 쓰레기 취급했겠죠. 그래서 밀었을 겁니다. 오명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강산이 한숨을 쉽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세입자도 삶의 터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강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강산이 오명이를 봅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혁이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아버지, 강산이 손을 듭니다. 대신 이 여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년간 봉사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폐지 수거 돕기, 노숙자 급식 봉사, 그래서 배우길 바랍니다. 약자의 아픔을. 오명이가 주저앉습니다. 흐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원고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1000시간, 폐지 수거 및 노숙자 급식 봉사. 오명이가 강산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90도로 6개월 후 강동구 재개발 현장.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 옆에 작지만 깔끔한 건물. 임대 아파트 400세대. 준혁이 강산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만들었습니다. 강산이 웃습니다. 잘했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 회장님, 돌아보니 세입자 할머니입니다. 호빵을 주었던 그 할머니. 강산이 반갑게 맞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음이 알아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쫓겨나지 않아요. 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강산의 손을 꽉 잡습니다. 강산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같은 시각, 노숙자 급식소. 오명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한 노인이 말합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오명이가 웃습니다. 진심으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1년 후, 강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기억합니다. 폐지 줍던 시간, 할머니의 따뜻함, 오명이의 모욕, 그리고 계단. 하지만 이제 화는 없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이 묻습니다. 응, 괜찮다. 강산이 웃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 회장실.
강산이 창문 앞에 섭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수많은 건물들, 그중 많은 것이 대한건설이 지은 것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강산이 중얼거립니다. 가난을 알고, 불을 알고,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 모든 경험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어. 대한건설 본사 로비.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우리의 약속? 집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우리는 만듭니다. 창업주 강산. 직원들이 지나가며 읽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새로운 정신이 회사에 스며듭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산 회장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서민 친화 기업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모든 재개발 프로젝트에 반드시 임대 아파트를 포함합니다. 오명희는 봉사를 마쳤지만 지금도 매주 급식소에 나갑니다. 자원봉사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강동구 재개발 단지, 새 아파트 놀이터,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 아이들과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함께 강산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웃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지. 햇살이 따뜻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진정한 명품은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